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연력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력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분 누굴까요? 하는 질문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하는 걸 한번 스스로 구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는 데까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제가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도 연력학에서 이 정도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언지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분 성함을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켈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연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켈빈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 저분 이름은 또 하나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이름은 윌리엄 톰슨이었었어요. 톰슨 들어봤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톰슨을 J.J. 톰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J.J. 톰슨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자 모델을 배울 때, 원자 모형을 배울 때 전자를 발견을 했던 J.J. 톰슨하고 여기에 있는 이분 원래 이름이 윌리엄 톰슨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름은 윌리엄 톰슨이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켈빈으로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 온도의 단위에서 절대 온도의 단위라고 하는 것도 또 켈빈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이분은 영국의 수리물리학자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이 어떤 연구를 많이 했냐면 전자기학이나 연력학 같은데 합격하게 많은 공헌을 했어요. 초기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구축을 할 때. 그랬으니까 온도의 단위에도 공식적으로 쓰는 SI 단위의 온도라고 하는 것도 이분 업적을 기념을 해서 켈빈으로 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공헌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받게 됐을 때 실제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었냐면 스코틀랜드의 그레스고 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레스고 대학 앞에 켈빈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받을 때 그 켈빈 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에서 따와서 성함을 이렇게 켈빈으로 바꾼 분이, 그렇게 해서 이 자기명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여기에 있는 켈빈경, 그리고 옛날 이름으로 한다면 윌리엄 톰슨이라고 하는 전자기학과, 연력학, 그리고 또 하나 지구물리학 같은데 처음에 이게 구축될 때 독특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켈빈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력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바로 이 절대 온도의 단위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켈빈이라고 하는 이분의 업적을 기념을 해서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가 붙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대문자 K를 쓰면 되겠죠?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K가 SI 단위라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제 알겠지만 그 SI 단위의 온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몇 가지만 짚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섭씨 0도는 절대 온도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절대 온도로 말하면 273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섭씨 0도라고 하는 거는 273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호도예요. 1호 켈빈이에요. 그렇죠? 1호 켈빈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0켈빈이라고 하는 거, 절대 영도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될 절대 영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절대 영도라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가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과학적인 표기법에서 절대 온도를 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온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절대 온도에서 이런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온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열적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차가운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따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결국에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도라고 하는 거는 열적 평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적 평형 상태로 가는 바로 이런 실험 모델이 연력학 제0법칙으로 이렇게 법칙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커피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넣게 되면은, 붓게 되면은 그러면은 열적 평형 상태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두면 돼요. 이게 그냥 가장 적절한 모델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다룰 건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다룰 때 여기서 우리가 등적 기체 온도계라고 하는 걸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등적 기체 온도계라고 하는 실제는 열림관 압력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유체라고 하는 현상도 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한쪽에다가 세로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쪽에다가 수은 관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에 튜브로 연결을 해요. 여기를 이렇게 꺾어서 올려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비커를 하나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는 비커가 연결되어 있고 호스관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수은 기둥이 있어요. 수은관이 있어요. 그리고 요 비커에, 비커에 플라스틱 같은 이 비커에 여기에다가 기체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체를 다시 또 다른 좀 더 큰 이렇게 비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통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고, 머릿속으로 여기까지 제가 가요. 물을 담궈 놓고 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물을 얼릴 수도 있고, 그럼 기체 온도는, 기체는 팽창하지는 못하고 줄어들겠죠. 그럼 수온줄은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물을 팔팔 끓일 수도 있겠죠. 물의 온도가 100도로 올라가면은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판에 따라서 팽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온 기둥은 올라갈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압력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루즈 H라고 하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H, 다시 말해서 수온 기둥이 원래 기준점보다 더 올라간 높이 또는 더 내려가는 높이를 이용을 해서 바로 여기서 멋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열팽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팽창은 여러분들이 철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요즘 옛날식 철기, 요즘 무슨 이렇게 KTX나 이런 데는 기차가 탈선하지 말라고 이음 매듭이 없는데, 옛날식 철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매듭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레일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요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를 기차 바퀴가 지나갈 때 척크덕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바로 열 팽창 때문에 그래요. 열 팽창.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열을 받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하게 돼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팽창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부피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기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상기체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밀도와 압력이 충분히 낮아가지고 분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않는 거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유명한 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PV는 nRT.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실제는 세 분의 업적이에요. 보일, 샤를, 그리고 게이 루샤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바로 자기들이 연구했던 걸 합쳐서 우리는 지금 이상기체 법칙 또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열과 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열과 일. 그래서 열과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걸 역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밀면 이동을 시키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열역학에서는 일은 어떻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역학에서는, 우리가 역학을 배울 때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의 정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걸 W로 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체 전체량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인테그랄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리고 압력 P는 dV꼴로 이렇게 되겠죠. 부피에 대한 변화가 압력에 영향을 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가 다 더하면은 전체 한 2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이상기체가 한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열과 1에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에 대한 부피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압력만 찾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역학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1이라고 하는 거는 힘만 찾아서 그대로 그 초기체에서 낮은 치를 접근해주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기체 법칙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PV는 nRT라고 하는 식에서 nRT를 부피로 나눠주면 이게 압력일 테니까, 그러면 그 부피로 나눠준, 그러니까 nRT를 부피로 나눠준 그 값을 우리는 1에 대한 정의에다 넣고, 그리고 나서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초기 부피에서 낮은 부피 쪽으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기체가 한 1까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개념을 다룰 거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에 전달된 열에서 개가 외부를 해준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델타 쓰고 에너지니까 2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등호를 이렇게 쓴 다음에 Q로 써요. 열을 Q로 쓰기 때문에 개에 전달되는 열, 그러니까 그걸 Q로 쓰고 여기에서 빼주면 돼요. 어떤 거? 개가 외부에 한 2는 W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W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연력학 제1법칙까지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는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1법칙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법칙도 있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봐요. 우리는 지금 이학계열이나 공학계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학, 다시 말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교주에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가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를 정의를 해서 절대온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물의 살충점을 이용해서 절대온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2018년도에 SI 단위가 재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게 공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아까 제가 여기서 등적기체 온도계를 얘기를 할 때 물을 얼리고 끓이고 하는 거를 가지고 등적기체 온도계를 주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잠깐 했었었는데 실제 지금은 재정의가 돼서 보츠만 상수를 가지고 재정의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앞부분에서 1장에서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숙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력학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 학습할 준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